무지막지하게 그냥 먹고만 있지 말고 뭘 먹고 있는지 분자 레벨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고기 먹으면 단백질을 먹는구나.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름을 먹는 거구나. 소금 먹으면 나트륨하고 염소를 먹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야 내가 뭘 먹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온 세상에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왜 바래지고 나무는 왜 녹색이고 물은 왜 끓으며 끓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매니큐어는 어떻게 아세톤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가? 왜 지워지는가? 소금은 왜 짠가? 설탕은 왜 단가? 소금하고 기름은 잘 섞이죠? 안 섞여요? 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냉장고 벽에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그 테이프를 벗겨내고 나면 그래도 뭐가 그게 붙어가지고 잘 안 지워지잖아요. 네. 그걸 지우려면 그거하고 잘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발라가지고 닦으면 되죠.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갖고 닦았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못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아세톤. 아세톤을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럼 뭘 갖고 왔냐면 더 기름성이 강한 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 비타민 E 이런 거. 그래서 레몬 오일로 지우니까 잘 지워져요. 그 안에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비슷한 것끼리 녹여야 지워진다. 내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다. 기름성이 있는 화장품을 발랐다. 그럼 그거 닦아내려면 기름성이 있는 그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닦아야 지워진다. 이게 다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거죠. 색깔이 왜 바래지느냐라는 건데 분자가 깨져요. 결합이. 원래 결합이 제대로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때문에 깨지느냐? 빛 때문에 깨져요. 빛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입자가 들어있어요. 광자라고 하는 입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는 나한테 오는데도 지금 입자가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걸 철판에다가 부딪히게 하면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런 게 이제 태양광, 지별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 빛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도 또 해야 되는 거죠. 나오겠지만 물론 나오네. 왜 나뭇잎은 녹색인가?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색깔이 보이는 거 아시죠? 예, 무지개색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요렇게 이 테이퍼링이 되어져 가지고 위에는 좀 두껍고 아래로 갈수록 가늘죠. 예.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되고 위쪽으로 붉은색,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나오죠. 빛이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빛의 파장의 길이가 다르다. 빛 속에는 파장이 들어있다. 그건 아시죠? 예. 빛의 속도는 39만 킬로미터 per sec예요. 1초에 39만 킬로미터.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보통 시간이 몇 분 걸리냐면 19분 걸려요. 19분. 빛 한 개가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것도 파장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파란색은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은 놈들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그 자외선. 예. 자외선이 어디 있냐면은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컵 소도 그 안에 보면 파란 색깔 불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외선입니다. 거기 팔 넣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팔이 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세다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세다, 파장이 짧다, 진동수가 많다, 이게 많다 이 얘기예요. 파장이. 네. 그래서 분자를 깨버리는 겁니다. 이 피부 분자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는 겁니다. 근데 저 빨간 색깔은 뭐냐면 붉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원적외선. 그래서 이 적외선은 따뜻합니다. 맞아요? 네. 그 적외선은요 내 몸에서도 나와요.
내 몸에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오늘 느끼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손바닥을 볼 옆에다가 갖다 붙여보세요. 볼 옆에다. 피부에는 붙게 하지 말고 뭔가 느껴지죠? 그게 적외선입니다. 그게 원적외선입니다. 네, 내려도 됩니다. 자, 찜질방에 가면 뜨끈뜨끈하죠? 그게 뭐가 나오냐면 원적외선, 적외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나오죠, 그죠? 내 몸에서 붉은 색깔, 그게 이제 온도가 따뜻하다 이런 거죠.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런 뭐냐면 빛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건 빛이에요. 찜질방 가서 찜질방 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 빛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내 몸의 분자를 떨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뜨겁게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에너지고 빛이고 파장이고 자외선도 빛이고 파장이에요. 이런 걸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파라 그래요. 네. 그럼 전자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전자파 안에는 전파하고 자파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석의 성질, 힘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런 게 들어있는. 그게 빛이다라는 거고, 그 빛이 내 몸에 자꾸 쬐어주면 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진다. 자,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분해돼가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빛을 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빛을 눈에다가 이렇게 계속 쬐면 눈 속에 지나가는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돼가지고 비타민 D로 바뀌는 거예요. 피부를 지나가는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돼가지고 비타민 D가 되지만 눈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빛에 의해서 분자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빛이 바래지는 거, 옷이 바래지는 것도 바로 그렇다. 자, 이렇게 빛 속에는 색깔이 있고 색깔 때문에 우리 눈에 나뭇잎이 이렇게 초록 색깔이 반사가 돼서 내 눈에 오기 때문에 얘가 초록으로 보이는 거죠. 이 당근, 붉은색, 붉은색이 보이는 게 바로 이게 내 눈에 반사되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분자는 어떤 거냐면 엽록소라고 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Mg라고 해놓은 게 마그네슘이고요. 거기 N이라고 해놓은 게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가 탄소고 H가 수소죠. 이렇게 생긴 분자다. 이거 이름이 엽록소다. 이 분자는 마그네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초록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붉은색 단풍이 들기도 합니다. 그거 다 분자 구조가 변해서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거 이거 뭐냐면 헤모글로빈이거든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근데 이쪽 엽록소 분자랑 이 오른쪽에 헤모글로빈 분자랑 분자 생긴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마그네슘이 여기 들어있고 얘는 철이 들어있는. 철이 들어있어서 뻘겋게 보이는 거고 마그네슘 때문에 초록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는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분자 구조가 열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보면은. 지금 얘 보시면 물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깨진다는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 분자는 여기 깨지지는 않고 요 O와 이 H 간의 결합이 너무 세갖고 이걸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오메가3를 열을 가해버린다 그러면 분자 깨지죠. 비타민C도 열을 가하면 깨지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옷 이런 것들도 계속 빨고 계속 열을 가하면 분자가 깨져서 색깔이 날아가죠. 분자 깨집니다. 열을 가하면 깨집니다. 자, 끓을 때는 여기가 잘라지는 거다. 이렇게. 분자와 분자 사이가 끊어지는 네. 그렇게 끊어지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왜, 참기름에 소금이 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요. 안 녹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건데. 물은 극성이에요, 극성. 그 다음에 기름은 비극성이에요. 무극성, 비극성. 이게 도대체 뭔 극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자가 한쪽으로 끌려져가 있으면 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인데, 그죠? 1번이니까. 얘가 산소, 전자 8개 갖고 있으니까, 8개 갖고 있는 이놈한테 이 한 개 갖고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요. 네, 그래서 전자가 많다 보니까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없으니까 델타 플러스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져 가 있다. 이래서 극성이다. 이겁니다. 전자가 한쪽으로 팍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극인 겁니다. 극과 극. 한쪽은 없고 한쪽은 있고. 그래서 극성이다. 근데 기름이나 이산화탄소, 가스 이런 것들은요. 무극성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쉽게 나타내 보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전자들이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양쪽 오른쪽 왼쪽 다 똑같은 색깔이죠. 안 끌려간다. 예. 얘는 이 CL 쪽으로 이게 지금 HCl인데 얘는 극성이죠. 그래서 이쪽 CL 쪽으로 얘가 끌려가 있다. 요런 게 이제 극성이다, 비극성이다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비극성, 물은 극성. 그래서 비극성, 극성끼리 만나면 안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분자, 여기 H가 갖고 있는 전자가 저 산소 쪽으로 다 끌려가 있다. 그래서 참기름하고 소금, 소금은 참기름에 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안소가 넘어오네, 이제. 그래서 기름을 닦아내려면 기름을 갖고 닦아야 돼요. 그 기름이 뭐냐면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한쪽은 물하고 친한 분자가 붙어 있는 거죠. 계면활성제.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비누로 쓰고 있는 거고, 후라이팬에 묻어 있는 기름을 닦아내려면 이제 세제를 갖고 닦아야 닦이지, 거기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닦여져 나오는 거죠. 후라이팬에 소금이나 식초를 넣어가지고 뭔가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기름으로 닦으면 손해예요. 그냥 물로만 닦아도 돼요. 왜? 식초는 물에 잘 닦여 나오고, 소금도 물에 잘 닦여 나오니까. 그래서 세제, 우리 집에 있는 그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을 때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닦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무조건 세제 발라서 또 닦죠. 그게 또 우리 입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샴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막 우리 몸속으로 막 들어오고 있죠. 그게 극성, 비극성 저런 것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영양제 쪽 이야기 우리 많이 하니까 기름성 영양제는 기름끼리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것끼리 좋아한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 그게 아니면 또 가까이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녹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화학을 알면 이제 이런 게 보인다. 소금은 왜 짠가? 요거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우리 PD님 혀를 한번 이렇게 앞으로 쫙 내보세요. 혀를 앞으로 쫙 내고 그 혀에 그 물을 전부 다 닦아요. 물기를 싹 닦아요. 자, 닦았다 치고 그 위에 이제 이 소금을 혀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요. 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소금이 녹지 않고 혀에 그대로 붙어 있겠죠. 넣어도 됩니다. 짜요, 안 짜요? 안 짜지 않을까요? 안 짜겠죠? 네. 왜요? 물하고 녹지 않아. 녹지 않아서. 전제 또 한 분 탄생했습니다. 야, 자, 소금은 물에 잘 녹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녹잖아요. 혓바닥 위에 소금 올려놓으면 안 녹으면 절대 안 짜는데 소금이 녹아버린 이 물을 마시면 안 짜죠. 짠가요? 아주 네, 짭니다. 그럼 짠 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고체로 그대로 있고 얘는 녹았다. 요게 다른 거잖아요. 녹아버렸다 이겁니다. 녹으면 짜다. 그럼 녹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요게 소금은 이 모양으로 원래 고체 덩어리로 되어져 있던 놈인데 녹으면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죠.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거 음이온이 되어지고 양이온이 되어지고 나트륨 양이온, 염소는 음이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뭐냐면
나트륨이 가지고 있던 전자 이거 한 개가 염소에 지금 여기 전자 하나 없죠? 근데 여기 이제 녹으면 요게 이제 소금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고 녹아버리면 여기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전자가 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던 전자가 여기 채워진 거죠. 녹았을 때는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전자가 같다. 저게 물 속에 들어있으면 소금이 전자가 이동되어지는 것 때문에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전자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선 속에는 소금이 녹아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 왜 통하느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저 선은 구리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구리는 자유로운 전자가 엄청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 전자가 저기 발전소에서 전자가 발생되어져 가지고 저 구리 선을 통해서 전자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자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자가 전선 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압력이 있어야 또 흘러갈 수가 있어서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전자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전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보시면 그래서 소금이 짠 거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가지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전자적인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전류, 전압, 미리볼트 그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짠 게 느껴집니다. 요 아래는 설탕인데요. 설탕은 전기가 안 통해요. 불 안 와요. 불 안 와. 그런데 단맛이 있어요. 이거는 전기적인 특성이 아닌 이 분자가 가지는 또 다른 특성 때문에 단맛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거다.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내 몸이 잘 돌아간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어주는 거는 굉장히 좋고 좋은 소금이라 하면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융을 시키거나 볶아버리거나 죽염을 만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소금이 돼요. 이거 무엇을 한 시름이냐면 못 있죠. 쇠못을 일반적인 이거는 그냥 바닷물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천일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일염. 색깔이 못이 녹이 썰어가지고 색깔이 막 변하죠. 예. 근데 요거는 1회 죽염입니다. 1회 구운 거. 근데 9번 구웠던 죽염은 이런 쇠가 녹이 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뭔 소금을 많이 먹고 있냐면 이런 소금을 많이 먹고 있죠. 내 몸을 녹슬게 하는 소금. 그러니까 내 몸을 산화시키는 소금. 이거는 내 몸을 환원시키는 항산화 능력을 가진 소금. 이런 소금이 용융소금. 가장 이제 항산화력이 뛰어난 소금이 바로 용융소금이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걸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요. ORP라고 산화하는 전위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수록 항산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게 용융량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을 가지고 우리 몸에 전기가 얼마나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런 거를 재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내 소변으로부터 나오는 소변 속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이런 염도계를 갖고 또 재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좋은 소금을 먹고 또 이 소금 분자는 어떻게 생겼고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왜 먹어야 되고 왜 전기가 통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소금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히 이해가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염도계가 전기가 통하는 이유도 바로 소금물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통하는 양을 이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숫자가 높게 나오고 소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0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즉 전기가 얼마나 통하느냐, 내 몸에 소금이 얼마나 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몸이 되느냐, 내 몸에 소금이 없으면 없을수록 전기가 덜 통하는 몸이 되거나 이런 식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전기가 안 통하면 나의 뇌세포에서 신경을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시그널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을 알면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소금은 미생물을 못 살게 합니다. 소독도 해줍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이 닦으면 이 속에 껴있는 미생물이 잘 사라집니다. 김치는 놔둬도 잘 썩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뭐 동물들 이런 거 어디 사체 놔두면 썩잖아요. 네. 락스는 소독을 하는데 많이 씁니다. 락스는 산화를 시키죠. 네. 우리가 활성산소 이런 거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명확하게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거 이제 알려드릴 수 있죠.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아까 적외선 알려드렸는데 적외선이 도대체 어떤 기능,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전자파는 나쁜 놈인가? 전자파 나쁜 거예요. 네, 전자파 없으면 우리요. 예, 못 삽니다. 못 살아. 뼈 사진 찍는 거 있죠? 엑스레이. 그거 전자파로 찍는 겁니다. 예. 무지개는 왜 생겼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온천에서 계란을 삶으면 안에서부터 익어 나와요? 그건 또 왜 그렇지? 연탄가스는 뭘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될지, 알칼리성 식품은 정말로 몸에 좋은지, 홍차에다가 레몬을 집어넣으면 색깔이 변해. 예. 다른 고체는 가라앉는데 얼음은 왜 물 위에 뜨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왜 빨간 신호대와 초록 색깔 신호대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이 보여요? 빨간 색깔이 더 가까워 보이죠? 왜 그래요? 이런 거. 네.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과 생활에는 화학이 관여되어져 있고요. 우리 몸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또 그 물질 속에 정신,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과 물질. 근데 마음은 뭐 이해를 해 못해 그건 뭐 또 따로 하면 되지만은 내가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려면 물질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걸 가지고 무지갯빛 인생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분, 네.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원소 주기율은 이제 다 외우셨습니까? 시작! 전화. 시작! 그 헬리베군단 739 대나마. 알규인, 이남 칼스티 바크망. 박수! 이계영 선생님 어땠습니까? 우선 한 가지 아쉬운 게 네.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으면 좀 했을 텐데.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화학을 들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주 가장 큰 소리입니다. 예, 엄청 세상은 나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 이 기초를 알아버리면 그게 훤히 다 보인다. 저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저게 진짜인가 가짜. 이런 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 최 사장님.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저 염소가 끌어당기는지.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역시 천재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 모르는 화학입니다. 후들이 운전했다니까요. 후들한테 가리키면 이건 이제 어떻게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거 뭐 띵동띵동 누르게 해서 얘를 보여주면서 가리키면 알아듣습니다. 요즘 푸들요 자기가 다 막 이렇게 원하는 것도 주워오고 고를 줄도 알고 또 뭐 10가지 뿌려놓고 야 인형 저기 뭐 생선 인형 가져와 그럼 그 가지고 오고 다 해요. 어쨌든 알아듣게 하자. 알아듣게 하자.
칩니까, 소금? 아, 소감. 네, 소감. 네, 좋았습니다. 우리 PD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또 화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 예, 예. 수업을 들으면서 어, 이게 눈높이에 맞춰서 좀 알게 된 게 많아가지고 아, 건강도 지킬 뿐더러 아, 예. 조금 어깨를 좀 오, 정말요? 세워가지고 아는 척을 좀 할 수 아, 있고 많은 것도 얻어가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일입니다. 고등학생들 특히 화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좀 쉽게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짧게 한 개씩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건강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각종 약물들이 내 몸에 어떻게 해로운지 저는 분자 구조만 보면은 대충 다 압니다. 예,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또 뭐 살균을 한다 그러면 왜 살균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보이게 되고요. 또 먹는 것들이 내 몸에 흡수가 더 잘 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어려운 이야기 아주 쉽게 이해를 해 주셔서 푸들보다는 역시 사람이 이거는 잘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